수장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는 상당 기간 금리를 동결할 필요가 있지만 정점이 정확히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당장 신호를 줄 수 없다라면서 추가 인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 이유로는 미국 경제 회복력에 놀랐다라고 했습니다. 존 디튼 변호사가 블록체인 산업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의미 있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전달했는데요. 첫 번째가 존 디튼 변호사는 리플과 SEC의 약식 판결을 선언한 토레스 판사가 이미 충분한 법리적 해석을 검토한 후에 내린 판결인 만큼 쉽사리 중간 항소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고, SEC의 항소가 수용된다 할지라도 이는 모든 재판이 끝난 후에나 진행이 될 것이며 여기에는 최소 2년의 시간이 소요가 될 것이다. 그치만 SEC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쯤에는 이미 미국 내 통합 암호화폐 규제안의 설립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관할권이 모두 확립될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존 디튼 변호사는 SEC가 코인베이스와도 소송을 진행 중인 만큼 리플과의 소송은 합의로 마무리 지을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SEC의 불리한 약식 판결 결과가 나온 만큼 해당 소송에서는 힘을 빼기보다 적당한 합의를 통해서 마무리 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이라는 해석인데, 어떻게 보면 이번 중간항소 신청에 대해서 거절이 되기만 한다면 시간은 리플의 편에 서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SEC의 면책 특권 박탈과 관련된 것인데요. 면책 특권은 SEC 직원과 같이 공무원이 공무상 의무 범위 내에서 행동할 때 사적 소송으로부터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존 디튼의 이러한 보호 제도가 감독기관에게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SEC가 무분별하게 이런 집행을 자행하고 기소를 남발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SEC가 암호화폐 시장 규제 초기 과정에서 저지른 실수들, 그리고 이를 위한 과실 입증이 충분히 준비가 된다면 이것은 SEC의 면책 특권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인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면책 특권이라는 게 규제기관이 사사로운 소송에 휘말려서 오히려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 충분한 예방조치로 마련이 된 건데, 그걸 무기삼아 전문성이 결여된 형태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거나 이에 상충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어느 때라도 그 특권을 박탈시켜야 할 권리가 또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잠잠하지만 워낙 소송의 문화가 발달한 나라인 만큼 이에 대한 심판이 언젠가는 올 것 같습니다. 스위프트의 최근 거래 자료에 따르면요, 7월에 미국 달러와 관련된 스위프트 거래의 점유율이 10년 전의 3분의 1보다 더 높은 46%로 증가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기축통화 미국 달러가 약화되는 것은 아닌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온 결과라 좀 의심스러울 수도 있으실 텐데, 미국 달러의 점유율 증가는 그만큼 유로의 점유율이 감소하면서 얻어진 결과라고 하고, 달러에 대한 점유율뿐만 아니라 중국 위안화 관련 거래 역시 3% 수준으로 증가하면서 2010년의 0.03%에 비하면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비록 현재는 스위프트 내에서 법정 통화 위주의 송금 결제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송금 서비스의 글로벌 선두주자인 웨스턴 유니온이 최근 투자자들과의 콜에서 리플의 블록체인 기술과 그리고 XRP를 통합하는 계획을 발표한 만큼 앞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의 CBDC 그리고 법정 통화를 연결하는 각각의 기술 내에서의 점유율을 따지게 된다면 스위프트 자체의 퍼포먼스도 낮아지겠지만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점유율도 같이 낮아질 것 같아요. 특히 미국 역시 4차 산업혁명이 디지털화되고 또 토큰화된 영역으로 계속해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종목이나 현재 시황이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는 제 휴대폰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꼭 남겨주세요. 고맙습니다.